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잘 가다가 약간의 조정 장세에 들어가는데, 저는 약간의 단계적인 조정 장세에 들어간 게 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지금 알트코인만 100%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상대적 박탈감인 면에서 아마 더 많이 심리적으로 지치는 상황을 아마 만들어 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모두가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 가상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그들의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들어가는데, 일단은 선물 비트코인에 관해서 뭐 발키리 뭐 비트코인 선물이 뭐 승인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두 가지 이제 승인이 났다 승인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물 비트코인 ETF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이번 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 날이니까 이번 주죠.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신청이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영상에서 이제 다뤄서 말씀드릴 거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뭐 기상이변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총망라해서 그냥 단순 사고해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질 않아요. 뭐 여러분들 지난 뭐 몇 년 동안 이제 보신 분 아마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스트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지, 제가 뭐 코인이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코앞만 보고 사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아이 뭐 이런저런 뉴스를 뭐하러 필요 있냐, 난 그냥 코인 뉴스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을 시청 안 하시면 돼요. 저는 제 자신을 판단했을 때 웬만한 사람들보단 인사이트가 되게 뛰어나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남들보다 훨씬 빨리 들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순 사고용으로 그냥 뭐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시는 분들은 저의 어떤 그런 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보는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건 지금 현재 구글 트렌드 방향성을 보면 90일짜리, 3개월짜리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 트렌드인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인데 이럴까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결국엔 올라가야 대중심리가 이제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고, 뭐 어저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라니뇨?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상이변이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이거를 새벽 4시쯤 언저리에 캡처를 했거든요. 아이폰 화면에. 보면 2도시였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영하거든요. 이제 얼음이 얼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날짜에 아직까지 가을로 들어가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지금 이렇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가을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겨울이 빨리 오고. 그럼 겨울이 만약에 장기화된다. 지금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모자란 걸 여러분들 아시죠? 수력 발전도 안 되고 있고, 풍력 발전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수급이 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온도 하나만 봐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 온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변동이 되게 커요. 월요일 날에는 좀 올라가지만 화요일 날부터 다시 좀 많이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건 극심한 어떤 기상이변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6만 1000달러대로 다시 약간의 조정이 들어갔어요. 뭐 이더리움은 견고하게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대를 뭐 지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알트코인들이죠. 못 가고 있는 코인들, 이미 올라간 코인들, 뭐 별의 별 지금 현재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지치지 마시라는 거죠.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었을 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500달러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이 코인의 가치를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숫자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막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의 가격이 막 상승을 하면 그때 가서 사람들은 또 말이 바꾸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제 상태를
심리적 압박에 지치다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점진적으로 아마 지치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큰 포텐셜과 큰 스트림을 보지 못하면 이 코인 시장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결국에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장투라는 게 나는 장투할 거예요라고 사람들은 이제 말하지만 그게 결국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아시아 정부가 천천히 CBDC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중국부터 해서 한국, 뭐 필리핀, 태국, 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시를 보니까 이걸 읽어봤는데 마침내 미국 달러에 대한 과잉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여기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한 문장을 던지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국력이 언제까지 1위를 차지할지 아니면 달러의 패권이 근 100년간 거의 가까이 왔는데 계속해서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제가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라면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중국은 망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들이 말이 어떻게 바뀌나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어필했던 얘기가 어떻게 과연 전개되나 전 세계는 사실은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상하게 세상이 점진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대만 사태도 대만에 지금 중국에서 외압을 계속 가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는 말리는 척은 하지만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와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미 결탁돼서 이면에서는 벌써 정치적으로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대만은 이미 접수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아직 뭐 뉴스가 실질적으로 대중이 볼 수 있는 그런 건 안 나왔지만 어쨌건 홍콩 다음에 대만을 갖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고 뭐 한국, 중국, 일본은 자, 이 CBDC가 각국 개별적으로 이거를 뭐 SNS를 통해서 발권하긴 하지만 결국엔 이게 하나의 경제 체제를 아마 만들어낼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2022년에 IMF 통화바스켓에 자 SDR이죠. 통화바스켓이 SDR 비율이 조정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한 중반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때 달러와 위엔화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유로화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다고 중국 위엔화가 통화 시스템 전체에서 기축통화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전 세계 이 통화 시스템은 달러 패권 위주의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달러 패권 위주의 근 100년간을 지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단일 통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엘리트들의 작업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게임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이제 양대가 있어요. 하나는 스팀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에픽 게임즈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무료 게임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들이 NFT 마켓이나 블록체인에 관련한 어떤 그런 게임들을 제거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NFT 게임이나 블록체인 관련한 게임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NFT 마켓에 관한 카테고리를 하나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뒤통수를 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뭐 NFT에 관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환영한다 뭐 이런 식의 의사 표현을 했는데 어쨌건 이것도 큰 흐름을 볼 때 중요한 어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발키리 이후에 프로쉐어 비트코인 뭐 선물 ETF가 뭐 승인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이미 다 아실 거고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더 드리려고 하는데 미친 듯이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유럽에서 지금 현재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유럽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190달러의 기름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JP모건은 팬데믹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6월 19일 날 2020년 6월 19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한 거는 몇 달을 보고 예측을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JP 모건이에요. 제이미 다이몬이 비트코인 뭐 2,100만 개 헛소리다. 그거는 조절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모르고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혼선을 주기 위해서 미디어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 저는 이미 많은 투자를 했었고 이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190달러까지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측했던 게 뭐냐면 2025년까지 배럴당 190달러까지 치솟다. 그래서 슈퍼 사이클의 정점에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었다. 지금 현재 유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유가가 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급속도로. 왜냐면 수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차량이 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서부터 뭐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이건 뭘 뜻하냐면 현재 에너지 가격이 이제 겨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상이변으로 이게 겨울이 장기화된다. 만약에 더 추워진다. 이러면 에너지의 수요가 더 넘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난다. 그러면 인프라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2025년까지 190달러라는 얘기는 지금서부터 딱 2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우리가 사는 물가들 있죠. 공산품들이 다 지금서부터 2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어쨌든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사고 주식을 샀던 거고 그리고 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다른 이유는 절대 없어요. 자, 그리고 2022년에 나타날 거로 예상되는 매우 큰 수급 적자를 지적했다. 자, 여기 나왔죠. 2022년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원유에 관해서 석유에 관해서 아마 그걸 할 거다. 추구를 할 거다.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면 지금보다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JP 모건을 우스꽝스럽게 보시면 큰 코 다치세요. 자, 그리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앤소니 폼플리아노가 중국이 핵가능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궤도를 통해 비행하여 테스트를 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예요.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저궤도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주 항공산업하고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구 궤도권 밖에서 사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격을 못해요. 근데 여기다가 핵을 단대요. 근데 중국에서 이걸 개발했대. 이 뭘 뜻하냐?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얘기가 뜻하는 거를.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중국의 뭐 확장이나 어떤 뭐 패권에 관해서 저는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경제적으로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적인 교육, 한국적인 사고 방식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저한테 이제 그럴 거예요. 댓글에 보면은 저한테 뭐 친중이다 아니면 뭐 조선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중국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근데 경제 패러다임이나 이런 군사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예전하고는 많이 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인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사실은 블랙록이에요. 우리 가상자산에서는 그레이스케일 뭐 디지털 커런치 그룹을 알아주지만 사실은 주식시장, 금융시장 통틀어서는 10조 달러를 운영하기 때문에 블랙록이에요. 근데 블랙록은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미국을 앞질릴 거다. 라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서부터 했었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후발로 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SLBM 있죠. SLBM 뭐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핵 탑재가 들어갈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미국의 용인하에 핵 탑재가 여기 XLBM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아마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핵 항모 이후에 핵 항공모함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거를 건조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게 통일하고 또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향후 뭐 5년 안에 될지 아니면 2030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아마 다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군 철수하면 망한다 라고 보시겠지만 그 자체에 아마 방어를 할 수 있게 아마 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이거를 용인해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서서히 용인 단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두 런칭에 관해서 코인베이스 뭐 상장 이후에 뭐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실망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시겠지만 진짜 호재는 뭐냐면 이 호라이젠의 사이드 체인 젠두를 이용해서 생태계 구성될 때부터가 사실 진짜 게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젠두가 런칭돼서 만약에 뒤통수를 친다 누군가가 누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태계 구성이 나올 때 그게 아마 진짜 호재고 진짜 가격이 미친 듯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팔지 않고 3년 이상 지금 홀딩하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관련해서 뭐 CBDC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견해를 나누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이미 판비치 보고서에서 이미 예전서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저는 이게 기정사실로 될 거라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다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거라서 1회 1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네오 N3에 관해서 네오 3.0에 관한 거를 후오비도 지원할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호재거리가 이렇다하게 나오지 않죠. 예, 근데 어쨌건 거한 세력들이 이제 배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아마 펌핑을 시킬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 세계가 이제 뭐 겨울도 조금 더 빨리 다가오고 있고 지금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문제는 라니냐로 인해서 지금 가뭄이 되게 극심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자 그 산불이 났어요. 그냥 부시파이어. 그러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17,200에이커에 뭐 그런 땅이 뭐 불에 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가물다는 얘기는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가격하고 옥수수, 쌀의 어떤 그 근본적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도 또한 아마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인베스트먼트에서 자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 마감 임박 뭐 이런 뉴스가 CNBC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음 주 초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펀드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가 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75일에 검토 기간이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75일이면 지금서부터 내년 1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뭐 선물 비트코인 ETF 선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슈로 막 이렇게 올라가지만 진짜 게임은 현물이 만약에 승인되면 거기서부터가 아마 진짜 게임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파생상품 계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부적절한 단계로 간주됩니다. 인식 자체가 선물이다, 파생상품이다. 그럼 레버리지가 되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현물 비트코인 애플리케이션은 비트코인에 연결된 파생상품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되는 투자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현물이에요, 현물.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많이 틀려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별의 얘기가 다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끝났다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이더리움도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라이트코인도 예전 코인이라서 무겁다. 못 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서부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비트코인에 관한 거, 이더리움에 관한 거, 클래식에 관한 거, 라이트코인에 관한 거. 이게 비트코인 승인 나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BK가 움직이든 이더리움 클래식이 움직이든 라이트가 움직이든 순서의 차이지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죠. 마나코인 같은 경우 호재가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늘 조금 올라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찾아보시면 아마 호재거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XRP 스냅샷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 에어드랍에 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XRP 2020년 12월 달에 22일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스냅샷을 받으신 분들한테 에어드랍이 해당되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사실 요 근래 사신 분들 2021년에 사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스냅샷 받으신 분들만 에어드랍은 해당 사항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에어드랍 받은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지급은 받았지만 코빗도 제가 보니까
준다고 얘기는 이미 공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아직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아마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CB 라가르드 총재죠.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이 라운드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 웨이지 급여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만약에 ECB에서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기준 어떤 그 웨이지를 인상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에 동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현재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하에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해서 갑자기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테이퍼링의 공포를 연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인터벌하게 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본이 되는 거는 에너지의 문제 그리고 공산품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로 인한 그 중국 공장의 생산 가동의 감소로 인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창궐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중간에 미디어를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실 지금 구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